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주식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변동성이 심했을 텐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좀 탈출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뿐 아니라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자, 유튜브는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생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장중에는 반등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반등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1.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710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면 2,700포인트마저도 좀 깨고 내려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700포인트만은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종가로 797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800선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최근 들어서 좀 심했었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좀 오늘 더 밀리면서 800선을 또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주 위주의 그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탓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투매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2% 이상의 그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장중에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거의 9%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9만 원 선에서 마쳤는데, 지금 일단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면,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밀렸다면 19만 원 마저도 좀 깨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래 들어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IT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엔비디아 쪽,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의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차익 매도가 좀 가파라진다면 이제 투매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 특히나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좀 이야기가 좀 현실화되지 않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좀 진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수익이 좀 줄었거나 아니면 손실폭이 늘었거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저가 매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기술적 매수를 통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등보다는 잠깐 또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만약에 국내 증시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진다면 이 종목들을 기회라고 보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좀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방법, 전략대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요즘에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번 주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장, 일단 금요일장에 미리 붙지 마시고요.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말이 또 끼어 있잖아요.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보유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요. 98,100원에 15%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10만 원 가까이 가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조금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 조금 낮췄는데 네. 한 아. 6개월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일단 네. 지금 계속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올 때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지긴 한 건데 네. 자꾸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밀리잖아요. 네. 그렇죠? 10만 원 부근에서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매물대가 많아서. 맞아요. 그게 지금 정답이거든요. 네. 세트리온 제약의 주가를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부분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밀렸다가 반등 주잖아요. 그 반등이 나오면 아 여기서 지지를 받는구나라고 해서 이 가격대 부분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네. 처음에 매수할 때는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본전이라도 오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네, 보통 이런 거 이제 본전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가격대를 보면은 과거에 반등이 나왔던 10만 원대 가격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자꾸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이제 10만 원 가격에서 그냥 계속 빠지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세트리온 제약이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좀 횡보했잖아요. 그런데 저점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일정 부분 저점이 잡히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이 좀 올라가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만 원대 가격은 넘어가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트리온 제약은 위쪽으로 10만 5천 원까지 바라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번에 추가 매수 뭐 하지 마시고요. 할 필요 없어요. 올라오면 10만 5천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추가 매수 더 해도 될까요? 장기로요? 네. 장기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로 한- 보시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오, 내년 말까지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제 장기로 본다면 10만 5천 원 위로 저는 더 목표가를 높여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추가 매수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한 15%인데. 10% 더. 아, 그럼 25%요? 네. 아, 뭔가 세트는 제약이 좀 믿음이 많이 가나 봐요. 여태 못 올라가가지고 좀 아쉬워서요. 뭐 오를 수 오. 있을까?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사실은 좀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세트리온 제약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왕이면 좀 더 쌀 때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94,000 만약에 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4,000원 아래쪽에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으로 네. 본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위로 올라갈 때 말고 시간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4,000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로 그냥 계속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다가 한 11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는 비중을 뭐 3분의 1 정도라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잘 내시고요. 아,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유한양에 유한양행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7,000원에 8%입니다. 57,000원이요? 네. 와, 이거 이렇게 매우 오랫동안 끌고 그래서 가... 이게 가지고 있은 지는 네. 몇 년 됐습니다. 아, 몇 년 됐어요? 네네. 아, 그러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얼마 되면 파시려고요? 아니, 10만원, 11만 원 정도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저는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차이가 네. 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만 원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네, 자꾸 떨어집니다, 유한양행이 거기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 유한양행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10만 원에서 밑으로 밀리면 네. 대략 8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1만 원을 보면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 번 정도 팔고 나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팔고 나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네. 내일 아침에 팔까요, 이거를? 제가 그 가격 한번 정해드릴게요. 네네. 유한양행은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릴게요. 네. 뭐 손절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일 거예요. 그래서 93,000원을 기억하시고요.
네. 93,000원 아래로 혹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정리하시고 네네. 그리고 네네. 93,000원 아래로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네. 10만 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제가 볼 때 10만 원이 한번 이번에 막혔잖아요. 그래서 네. 10만 원 정도 오면은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3,000원과 10만 원을 기준으로 위에 네. 아래 오면 정리하시고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전화 해볼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위야 네. 58,000원에 5%거든요. 현대위에 58,000원에 5%요. 네네. 아, 이거 지금 매수하신 지는 혹시 오래되셨어요? 뭐,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아니, 그래서 한 몇 개월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물타기 해가지고. 아, 조금. 네. 높았군요. 매수가가 좀. 네네. 네. 아, 근데 비중이 처음에 매수할 때 많이 안 사셨나 봐요. 현대위에. 네네. 오. 자, 이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매수를 좀 적게 하신 거죠? 그건 아닌가요? 제가 네. 55,000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단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 추가 매수 더 네.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 더 했을 수는 있는데, 네. 겁이 나가지고요. 불안해서. 하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니까. 아, 이게 참 주식이 올라갈 때는 정말 좋은데요. 떨어질 네. 때는 진짜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제 그냥 천천히 떨어지면 좋은데 되게 심하게 떨어지죠. 근데 그 종목들마다 성격이 있어요. 근데 현대위아도 지금 보시면 떨어질 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밀려버릴 때 어때요? 급하게 떨어지죠. 네. 이 앞에서도 밀릴 때 어때요? 급하게 떨어져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앞에서 되게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이 네네. 기업의 그 특징이에요. 떨어지면 정말 그 쭉쭉 밀려버려요. 근데 이제 반면에 떨어지고 나서 위로 올라올 때도 어때요? 또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네. 제가 볼 때 현대위아는 지금 크게 이 회사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회사는 이제 실적도 아마 좀 확인하셨겠지만 실적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네네.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현대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현대위아도 지금 현대 쪽에 기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만약에 뭐 겁이 나서 이제 못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면 네네. 51,000원 정도의 그 부근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비중이 많지 51,000원 이요? 않으니까. 네,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네네. 겁이 나시면 비중을 좀 많이는 말고 뭐 3%든 2%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 5% 정도도 할 생각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5%까지 안 하셔도 돼요. 3% 정도만 네네. 하세요. 그리고 네네. 51,000원 정도에 오시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러면 나중에 목표 주가는 59,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 종목은 59,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이거를 뭐 네. 이렇게 시간을 좀 오래 잡고 기다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 기업은? 괜찮죠. 만약에 그 시간 여유가 있다면 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촉박하진 조금 맞진 않을 않거든요. 수 있어서 네. 뭐 시간 여유 두고 보시면 아마 좋은 게 저는 이제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네네. 51,000원이요? 네. 근데 51,000원에 가까운 가격 그리고 위로 이제 59,000원 정도에서 판다 생각하고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심택이고요. 네, 35,000원에 50%입니다. 35,000원에 50%요. 예, 예. 자, 심택을 35,000원에 사셨군요. 예, 예. 이거 혹시 사고 나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예, 사고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IT 쪽이 좀 많이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심택은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 쪽, 이제 PC 쪽에 들어가는 그 PCB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PC에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사업 자체가 좀 이제 사업 같은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택도 역시 같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택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왔다면 솔직히 이미 빠질 만큼 저는 빠진 것 같아요. 네, 시장만 조금 안정된다면 심택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심택은 이제 올라가다가 또 많이 밀렸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저점 자리 한번 잠깐 볼게요. 이때 이제 저점 자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저점 자리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택은 지금 정도 자리면 50% 비중이 50%네요. 비중 좀 많이 잡으셨군요. 예. 이거 사실 지금 이 정도 손실이면 못 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예. 그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팔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손절을 해야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뭐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이거는 손절이 의미가 없는 가격이에요. 저는 위로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위쪽에서만 판다 생각하시고 36,000원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저는 여기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하락은 아마 지금 아래쪽에서 29,000원 정도 가격이 지난번에 저점 자리였거든요. 아마 이 구간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려도 괜찮으니까 위로 36,000원 정도 목표가 오면 그때 뭐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많이 샀습니다. 예. 네. 자, 힘내시고요. 잘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KT 알파라고요. 네, 9,500원에 30%입니다. 9,500원에 30%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탁 뛰었다가 다시 내려가던데요. 아, 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9,500원에? 그래서요, 12,000원대부터 샀습니다. 이거.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 9,500원까지 맞춰놨습니다. 이거 혹시 근데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한 2년 전에 그때 막 많이 올라갔었죠. 12,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예전에 옛날에요. 거의 네. 19,000원,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죠? 예, 12,000원까지 제가 올라간 기억이 그때 운전이 됐었는데 못 팔고 그냥. 수익이 크게 났다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좀 났다. 저 물을 타가지고 9,500원까지 맞춰놨죠. 근데 더 이상 너무 아깝네요. 예. 아이고, 이게 원래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진 게 오늘은 그래도 한 5,100원까지 올라갔다 빠지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요. 다른 건 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거래가 76억 원 정도 거래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이 평소에 거래가 좀 있나요? 예.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없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한번 거래가 튀어나오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KT 알파라는 회사도 사실 이게 실적은 잘 꾸준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이 사업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수급들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아마 처음에 샀을 때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때는 좀 많았죠. 그죠. 거래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좀 힘들어지거든요.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참 그러네요. 이게. 그런데 2021년도에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저렇게? 그때 무슨 이슈로 한번 올라갔었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2020년도에서 2011년도 당시잖아요. 그죠? 예. 가장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고 주가가 올라가도 오늘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다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가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겠지만 나중에 5,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아마 그때 주가가 좀 안정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또 올라갔다 빠지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5,500원까지 올라오면 아마 그때부터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KT 알파는 5,5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지금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고 나중에 이제 반등 줄 때 5,500원 정도 위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겠어요? 지금 그때. 손절하기 좀 어렵죠. 지금 손절할 그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네, 예.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거래가 탁 터졌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거래도 좋은 거래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게 거래가 이제 우리가 매집하고 분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나온 거래는 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분산이 됐다고 해서 이거 계속 밀리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볼 때 KT 알파는 5,500원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말에 어디에서 강연회를 하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부터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포항 베니케아 호텔 2층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날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지금 여러분들 뭐 시장이 워낙에 좀 뒤죽박죽해요. 그리고 정보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지금 한 번쯤은 이 내용들을 좀 추려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오시면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포항에서 강연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강연회가요. 구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구미에서 진행되는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시간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구미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요. 아래에 지금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구미코 3층 제 중회의실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강연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만약에 또 강연회가 갔다가 또 다음에 또 가잖아요.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트렌드에 따라서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 구미에 오시는 분들도 지난번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시간대에 좀 많이 지켜서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시작하고 나서 좀 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그렇게 된다면 또 아무래도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강연회는 시간 약속 좀 잘 지켜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또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유튜브 종목 상담은요. 바로 테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3,6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지금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유튜브에 좀 올려주셨어요. 23,600원이라면 아마 이분은 오늘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한 번에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 가격대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요 중에서 매수해서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손실로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일 수 있는데 테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투배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테스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돌아선 건 아니에요. 이제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테슬라는 회사도 이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 그래서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반등이 예상되는 거는 19,000원 정도 이 자리 정도에 오면은 아마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만들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또 올라오는 이런 자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줬을 때 이 급하게 막 올라오는 반등보다는 아무래도 눈치를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대략적으로 23,600원이라고 하면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줬을 때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5,000원 정도라면 이제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스는 반등 시 25,0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맥ICS인데요. 자, 매수 가격 2,550원의 비중은 이제 10%예요. 자, 맥IC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의 15% 비중이면 이게 지금 언제 매수하셨나 보면은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지난 금요일 날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위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칩니다. 올라가면 막 상한가 뭐 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빠른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좀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지 않아요. 네,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메가CS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실적이 좀 적자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아마도 아래쪽에서 이번에 저점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요. 단기에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거래가 들어왔을 때도 이제 중국에 그 진출한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결국은 단기에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매집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가 들어왔고 이때 올라가서 윗꼬리를 물었지만 물량들은 이제 아직 이제 묶여 있는 물량이거든요. 쥐고 있는 물량. 이 종목 2,600원 위쪽으로 한번 쏘면 그때 한번 이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만 보세요. 2,6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전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네이버네요. 자, 네이버 지금 19만 원의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자, 지금 19만 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사실 거기에서 있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라인야후 사태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위메프의 반사이익 효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올라갈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제 과연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네이버는 추가 매수 없어도 매수한 가격 위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빠졌고 이미 뭐 일본 쪽에서에 대한 이제 소프트뱅크와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사태들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냥 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정도거든요. 비중이 만약에 막 5% 이 정도라면 추가 매수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10% 정도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괜찮고요. 저는 19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9만 5천 원 올라오면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목표가 1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TCC 스틸. 매수 가격은 54,27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자, 54,270원. 자, 지금 위쪽으로. 아마 이 종목도 6월에서 7월쯤에 매수했다가 좀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이라서 지금 이제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회사는 2023년도에 보면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돌아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회사예요.
아마도 이 회사가 이제 그 강판 쪽 사업을 보고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보셨다면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TCC 스틸의 경우에는 이미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자 보시면 고점이 여기 나왔다가 이 고점이 밑에 잡히죠. 저점이 여기 나왔는데 저점이 또 밑에 잡혔단 말이죠. 이건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래쪽에서 위로 반등 주면 반등 시에 좀 정리를 잘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이 사이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부터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바이오랜드요. 현대바이오랜드. 네네.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820원에 비중은 15%요. 4,820원이요? 네네네.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네. 5,900원 살짝 눌려주면서 반등 줄 때 네. 그때 한 비중 한 4% 들어갔다가 계속 하락하길래 그 다음에 눌러주면 그때 한번 비중 치러야겠다 하고 이제 한 4,600원에서 이제 좀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비중 치러야지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15%까지 늘려가지고 평단을 낮췄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뭐 실적 기대된다고 하면서 네, 맞아요. 이제 그죠? 올려주는데 제가 일부러 안 나갔어요. 일부러 안 왜냐하면 팔았고요. 화장품주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왜 아쉽죠. 화장품 아무래도. 매출이 70% 정도 차지하는데 왜 떨어지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데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화장품 쪽을 보고 이제 이 매수하셨다는 건 이제 원료 쪽, 당연히 원료 쪽도 가야죠. 근데 현대바이오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5월 달에 주가가 탁 이제 튀었죠. 아래에서 네네네. 튀었을 때가 4,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 정도 가격까지 왔다면 대략 80% 정도 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래쪽에서 근데 위쪽으로. 그 직전 저점이 그 직전 그 튀기 전에 급상승하기 전에 한 4,600원 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네,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4,200원이고, 그죠? 네. 네, 그 7,9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네네. 80% 가까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우리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독 많이 네네네.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저거 네. 올라갈 때 이슈는 그 화장품 올라가기 전에 저기는 그냥 무증 100% 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테마가 날아갔거든요. 근데요. 이게 네. 이제 화장품 테마가 날아갈 때 안 올라가고 하는 건 이 주가가 현재 앞에서 먼저 다른 이유든 어쨌든 이제 반영이 됐죠.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화장품주들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네. 그동안 너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BCN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아래쪽에 네. 있다가 그 전에 반등이 없었잖아요. 앞쪽에 그죠? 네. 다른 뭐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위쪽에서 올라갔다 이제 밀려 있어요.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네. 화장품주들이 같이 이제 밀려 있는 구간은 지금 비슷하게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파셨다고 하는데 뭐 저 같아도 솔직히 좀 아쉬워서 못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거는 저도 이걸 어느 정도 탈출하려고 이해가 아니거든요. 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거는 오늘 윗꼬리가 좀 물려가지고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윗꼬리를 물면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네. 윗꼬리가 물렸다고 해서 고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아래쪽에서 거래가 들어왔죠. 네네네. 오늘 거래는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 거래가 매집의 거래인가 아니면 분산의 거래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 분산의 거래라면 사실 이건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오늘 잠깐 올라가서 그러면 이거 괜히 팔 걸. 이제 후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장중에도 이제 만약에 분산이 아니라 매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집이었다면 사실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이 이 분산이 아니라 매집 거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바이오랜드는 지금 안 파셔도 괜찮고요. 위로 한번 반등 주면 사실 이제 그때 다음에 반등이 좀 약하면 팔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5,500원 이 자리가 이제 오늘 고점 라인인데 네. 이 다음에 이번에 올라오면 5,300원까지 이번에 반등 주잖아요.
네. 5,300원까지 만약에 반등 났는데 되게 약하면 이때는 파셔야 네. 돼요. 약하면 또 눌려요. 그러면. 네, 5,000원 근데 반등 궁금한 나왔는데, 게- 네. 근데 만약에 5,300원까지 네. 왔는데 힘이 이제 거래가 아직 이제 그 계속 실리면서 힘이 있다. 그러면 네네. 이때는 그냥 5,500원 위로 올라오면 이 위쪽에서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근데 만약에 네. 바이오랜드 지금 대주주가 퓨처넷이잖아요. 네. 근데 퓨처넷을 만약에 공개 매수로 해가지고 네. 그 상장 폐지 시키고 네. 그 바이오랜드를 자회사로 승격하면 주가가 보통 떨어지나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퓨처넷하고의 뭐 어떤 관계 때문에 얘가 오늘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그러시면 이제 아예 그런 그냥 가정이 생기면 그런 사정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네. 있냐라는 거죠. 네, 내년 1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해야 되거든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시간성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게 5,300원과 5,500원을 잡아드는 이유는 단기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좀 그 가정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잘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저 한미 반도체고요. 네. 16만 원에 10%요. 16만 원에 10%요? 네네. 자, 최근에 사셨어요? 네네. 왜 사셨어요? 얘를 한번 네. 이득을 보고 나왔었는데 네. 조금 이제 또 다시 또 내려가길래 다시 샀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한번 수익을 봤다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 본 기업을 다시 매수를 하는데 그게 말이죠. 이 밑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밑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간 시점에서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위로 봐봐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는 굳이 떨어졌을 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10만 원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 그래요? 밑으로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계속 그랬는데도 이게 더 실적은 떨어져. 그 엔비디아는 실적이 안 좋은가요? 네,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엔비디아 실적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종목 왜 팔죠? 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적이라는 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벌던 기업이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10배가 증가한 거죠? 네. 10억을 벌다가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또 벌었단 말이죠. 그럼 또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벌었는데 120억을 벌었어요. 100억에서 120억 또 증가한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진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떨어져요, 주가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그 실적의 증가폭이 둔화되면 그것 자체가 하락의 이유가 돼요. 그동안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 이상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정말 역대급의 어떤 그 실적이 막 좋아지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주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믿고 삼성전자도 실적 계속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는 이번에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이거 짧게 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손절가를 일단 잡아 드릴게요. 이 종목의 손절가는 지금 13만 원 정도로 잡고 가세요. 13만 원? 네. 네. 13만 원 손절가 잡고 만약에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16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15만 원 정도 왔을 때 좀 약하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 잡아드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 13만 원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떨어져도 못 팔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선택에 대한 건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걸 만약에 떨어져서 못 판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진 마세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나중에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13만 원하고 위쪽으로 15만 원 잡아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LIG 넥스원 21만 8천 원에 100%요. 21만 8천 원에 100%요. 21만 8천 원. 500원 차이로 지금 내려와 있네요. 예. 네. 이 100%를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오늘 샀어요. 왠지 느낌이 오늘 샀을 것 같아서. 예. 100%를 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이거 100% 사신 거예요? 그냥 좋아 보여서요. 아니, 아래에 있을 때는 안 좋아 보였어요? 아래스 때 그러니까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냥 계속 기회 보다가 그냥 오늘 네. 확 싫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아직은 제가 뭐 위험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필이면 100%를 사셨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은 사실 이제 시청자님께서 느끼시는 부담이 좀 클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때요? 손실이 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요. 금액적으로 많이 클 거예요. 근데 LIG 넥슨은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예. 근데 20만 원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아래쪽으로는 19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너무 고점에서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사신 거거든요.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셨으면 손절가를 짧게 대응해서 어떻게든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19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예. 일단은 손절가는 저는 19만 원까지는 여유 있게 잡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사셨으면은 밑에 만약에 더 밀렸을 때 샀다면 그러면 이제 손절가를 좀 작게 잡고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손절가에 나와도 이건 매도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일단은 19만 원 손절가 잡고요. 위쪽으로 내일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 주잖아요. 23만 원 오면 이제 오늘 올라갔다 밀렸죠. 23만 원 오면 이거 물량 많이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이 이제 비중이 크니까 23만 원만 와도 그 수익금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원 오면은 한 20%를 놔두고 나머지 80%는 파세요, 그냥. 아,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25만 원 위쪽 이게 신고가 영역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 고점이 어디서 좀 잡힐지 몰라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전고점 자리에서 팔 걸 아쉬워서 못 팔거든요. 예. 그래서 내 LG에서는 나머지 물량은 25만 원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주 반도체 네. 저기 28,000원이고요. 비중 40%요. 28,000원이요? 예. 많이 그래요. 예, 한 달 전에 한 22,000원에서 네. 계속 매수 하다가 네. 비중이 이렇게 늘었어요.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매수하기 전에 좀 물어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제주 반도체는 지금 이제 그 저점부터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 빠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이제 위쪽으로 반등폭을 지금 한번 잡아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통 밑으로 밀리면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래에 지금 제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마저 밀렸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점이 어디에서 잡힐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었어요. 손절할 거 있으면 아니면 추가를 추가로 또 해야 안 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잡아두면 너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손절가는 막 아래쪽으로 15,000원 자리를 일단 손절가 잡아놓고 이게 좀 짧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밀리면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손실이 커져요. 손실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또 추가 매수한다고요. 아쉬워서. 예. 단가 떨어뜨리려고. 그럼 40%에서 50%, 60%, 70%, 80%, 100% 되면 나중에 주주 되실 거잖아요. 주주 된다고. 예. 안 돼요. 그러면 이 한 종목이 계속 끌려다녀요. 제주 반도체는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심하게 나오는 건데 이 조정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는 사실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흘러내리는 폭이 쉽게 하락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5,000원 이제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오면 저는 예. 위쪽으로는 대략 18,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18,000원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에 아, 대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15,000원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18,000원 잡고 보세요. 네, 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추가 매수 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세요. 전화 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 이지바이오 한 10% 있습니다. 10%의 매수 가격은요? 6,200원입니다. 6,200원이요. 네네. 이거 오래된 종목이군요. 아주. 이거 좀 올해 한 3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3년 넘게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8,000원일 때 추가 매입 한번 했고요. 네. 지금 6,200원인데 지금 계속 지금 4,200원에서 한 4,500원 박스권으로 있는데 이 종목은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 아래쪽에서 작년에 근데 이게 지금 거래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좀 어렵긴 했네요. 거래가 너무 없고 네, 아직 해가지고. 거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예, 예. 애초에 이제 매수를 이 종목은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예, 매매하기 너무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높은 고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건데 애초에 종목 자체가 이 매매하기가 네. 좀 어려운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거래가 한번 또 말라버리니까 거래도 별로 없죠. 이거는 어쩔 수 네. 없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5,000원을 넘어가면 아마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5,000원을 일단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아래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막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라가다 그죠? 네. 예.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5,000원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 근데 이제 아마 아무래도 올라가면 계속 빠지고 막 좀 답답해요. 그래서 네, 이게 예, 나중에 맞습니다. 5,000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시고요. 5,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때. 아, 네. 5,000원일 때 한 번 더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꼭 주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델케이요. 어떤 종목이죠? 델케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200원에 100%요. 9,200원에 100%요. 4월달 들어갔어요. 네. 4월달 들어갔는데 그게 미국 암 승인 받아가지고 많이 올라가려는 것들은 몰라서 물어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최저가네요. 거의 뭐 그 근처네요. 예. 근데 지금 그 위쪽에 올라왔을 때는 안 파셨네요? 한 번도 안 파셨어요? 예, 그래서 16,000원까지 갔는데 네, 그렇죠. 한 25,000원 잡았는데 그때 팔려고 안 팔았어요. 이거 올라오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예. AI 그 의료 쪽 로봇 관련 이제 회사들이 예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빠졌었거든요. JK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오는 게 좀 심상치는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지금 자꾸 17,000원에 막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라 이번에는 17,000원 넘어가면 그때 파세요. 이거 산 건 17,000원이요? 네, 17,000원. 산 건 잘 17,000원 이요? 사셨는데 예. 네. 이거 계속 가만히 있다가 또 이게 빠져버리면 이거 손실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승인 받았더라고요. 암 그거 네. 승인 받아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까 13,000원에 받았는데요. 네, 이거는 이 매매를 좀 빨리 올라갈 때 그 매도를 잘 못하시면 여기 아쉬워서 매도 못하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때 또 못 팔아요. 17,000원에 네. 밥 사세요? 네, 17,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이번에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저는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